자, 또한 우리가 어떠한 그 클래스의 상속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슈퍼 클래스 말고 바깥 클래스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우터 클래스가 있고 이너 클래스가 있는데, 이너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사실은 어떤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A가 있고 우리가 쭉 쓰겠죠. 근데 이 안에 이너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따로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정의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너 클래스라고 합니다. 자, 이너 클래스는 우리가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 A라는 클래스가 어떠한 X라는 클래스를 상속했을 때, 자, 우리는 B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정의를 할 때, X라는 클래스, 그러니까 A가 상속한, 자, 이 슈퍼 클래스에 있는 것을 참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때 바로 at이라는 기호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를 볼까요? 자, 여기 child라는 그러한 클래스는 base라는 클래스를 기본적으로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보시면 inside라는 클래스가 inner 클래스로 선언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f라는 클래스를 재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child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child 클래스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f라는 것이 또 있죠. 그래서 inside 안에서 f라는 클래스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inside 클래스 안에는 자, test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child, 내가 속해 있는 그 클래스에 있는 f라는 함수를 부를 수도 있고요. 또 자, child가 확장한 베이스에 있는 f라는 함수도 호출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이렇게 super라는 걸 사용해서 super at child. 그러니까 child 안에 있는 super. 다시 말해서 베이스를 가리키는 거죠. 자, 이 베이스에 있는 f로 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나요? 자, 아래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c inside 반드시 여기 괄호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이렇게 해서 자 C라는 클래스 내가 child를 C1이 지금 child를 생성한 거죠. 자 C1이 child의 클래스를 생성한 것이고요. 그리고 C1은 inside 안에 자 요 클래스 안에 테스트로 호출합니다. 테스트로 호출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너 클래스에 있는 테스트 메소드를 실행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보면 지금 여기 베이스 안에 x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child 안에 또 x라는 메소드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베이스에 있는 x를 우리가 호출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super at child, child의 슈퍼 클래스의 x를 호출해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child에 있는 슈퍼 클래스, 그러니까 child의 슈퍼 클래스의 x를 호출해라. 그래서 베이스의 x를 접근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너 클래스에 있는 바깥 클래스, 다시 말해서 상속한 클래스의 그 메소드라든가 프로퍼티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그 인터페이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뒤에서 좀 공부할 텐데요. 인터페이스나 abstract. 자, abstract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상속할 때 상속 규약을 정의하는 것이고요. 인터페이스는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어떠한 override 함수를 정의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어떤 규약, 어떤 팀 간의 규율, 또 규약 혹은 약속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abstract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자, 뒤에서 또 우리가 abstract와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인터페이스 B라는 것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참조를 할 때 클래스를 확장을 하던 인터페이스를 확장하던 이 같은 경우에는 C가 지금 A와 B를 확장했는데
자, A라는 클래스를 확정했고 B라는 인터페이스를 확정했습니다. 콤마를 사용해서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모두 지정했기 때문에 C는 A와 B의 속성을 모두 갖고 C는 반드시 F와 B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미 인터페이스 안에서 이것을 구현해 놓았어요. 그래서 마치 클래스처럼 우리가 여기 인터페이스 B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굳이 구현하지 않더라도. 근데 여기는 또 뭐 했습니까? 구현을 했죠? 예, F라는 걸 새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 A라는 클래스에 있는 것도 참조를 해야 되고 또 B라는 클래스에 있는 걸 참조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만 상속을 했으면 그냥 슈퍼 x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상속한 내 슈퍼 클래스의 특정한 프로퍼티나 메소드를 참조하겠다 라고 하면 되지만 근데 이거는 두 개를 참조했잖아요. 또 두 개 다 f라는 함수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앵글 브라켓을 사용해서 나는 A에 있는 걸 사용하고 싶어. 나는 B에 있는 걸 사용하고 싶어. 라고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앵글 브래킷을 이용해서 이름의 중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클래스를 만들고 또 생성하고 또 변형하는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슈퍼 클래스를 우리가 어떻게 그 서브 클래스가 상속을 하는지 또 상속하더라도 슈퍼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프로퍼티를 어떻게 확장하고 변형하는지 또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사용하는 다형성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상속받은 클래스가 자, 슈퍼 클래스에 있는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지 등등을 공부했습니다. 자, 클래스에서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정보 운익입니다. 자, 정보 운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성질, 프로퍼티라든가 다른 함수가 내 클래스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자, 정보 운익이라는 것은요, 클래스를 작성할 때 외부에서 숨겨야 하는 속성이나 기능들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여러분께서 지금 대부분 이를테면 A라는 객체를 우리가 A라는 클래스에서 생성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A라는 것에 뭐 F라는 속성이 함수가 있을 수 있겠고요. X라는 속성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 A.X 혹은 A.F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속성에 접근을 하거나 이 함수를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 이 함수는 자, 이 클래스 내에 있는 자, G라는 함수만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F는 자, 이 클래스 내에 있는 A라는 클래스 내에 있는 다른 내부 함수들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함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X 역시 자, 여기에 있는 자, A라는 클래스 내에 있는 내부 함수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자, 이것도 불허하고요. 이것도 불허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자, X나 fx를 외부에 숨기는 거죠. 그것을 바로 캡슐화라고 부릅니다. 자, 캡슐화하는 방법은 우리가 가시성 지시자 visibility modifier를 붙이면서 가능합니다. 코틀린은 4가지 가시성 지시자를 두고 있는데요. 프라이빗과 퍼블릭, 프로텍, 그리고 인터널이 있습니다.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아예 접근할 수가 없고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걸 가리키는 것이고요. 퍼블릭은 어디에서나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혹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를 어디에서나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프로텍티드는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으나 하위 속성, 다시 말해서 A라는 클래스가 B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상속한다고 하면 A라는 클래스에 B라는 클래스에 어떠한 프로텍트된 변수나 혹은 함수가 있다면 A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 경우 이제 프로텍트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인터널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모듈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자동차 얘가 나옵니다. 우리가 요즘은 자동차를 이렇게 부품을 하나하나 팔거나 하나하나 이렇게 손질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컴포넌트 혹은 전체 컴포넌트 이런 식으로 해서 팔죠. 혹은 그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컴포넌트별로 시스템을 관리하고 또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따로 누가 손보지 못하도록 또는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룰들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보 은닉 캡슐러를 사용하는 것이죠. 캡슐러가 잘 되면요, 모듈라이제이션, 다시 말해서 이렇게 모듈러를 잘 할 수 있고요. 좀 더 쉽게 우리가 컴포넌트를 관리하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식성 지시자를 선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value나 variable, constant나 어떤 variable이 있다고 하면 그 앞에 붙이는 것이고요. 함수라면 함수 이름에 fun 앞에 가시성 지시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선언한다고 하면 사실 클래스의 가시성을 선언한다는 의미는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어떠한 클래스 역시 이 가시성 지시자의 원칙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어쨌든 뒤에서 설명드리겠고요. 어쨌든 클래스를 사용한다고 하면 클래스의 특정 키워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를테면 뭐 inner라든가 뭐 등등의 클래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open도 있잖아요. open도 있고 inner라는 것도 있겠죠. 이러한 키워드들이 여기에 붙을 수 있습니다. 그 앞에 가시적 지시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적 지시자는 사실은 이 전체를 제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앞에서 우리가 private이다, protect다, 아니면 internal이다, 그리고 public이다 했는데 실제 공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private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내에서만 이것들을 보거나 사용할 수 있고요. 프로텍트 같은 경우에는 이 베이스 클래스를 확장한 혹은 상속한 클래스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널 같은 경우에는요. 인터널 같은 경우에는 모듈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고요. 퍼블릭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보실까요? 우선 privacy를 테스트해 봅시다. 자, private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클래스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또 만약에 클래스가 privacy 선언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클래스를 사용하는 그 방법 역시 private 해야 됩니다. 자, 우선 보시면 private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 자체가 privacy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variable과 메소드가 모두 여기 private function 요것도 역시 privacy 선언되어 있고 변수도 privacy 선언되어 있고 클래스 자체도 privacy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i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i 플러스 equal 1은 private 클래스 내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어떤 경우는 불가한가 하면 private 클래스를 PC로 생성한 메인을 보시면 PC의 i를 직접 접근하려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접근이 불가되고요. 또한 private 펑션 같은 경우는 private하기 때문에 PC.private 펑션 해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둘 다 에러가 발생하겠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여기 other 클래스를 보시면요. other 클래스에서 속성으로 OPC를 갖습니다. 근데 OPC가 뭔가 하면 private 클래스를 객체화시킨 거예요. 이것은 불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OPC 역시 이것이 private 클래스가 private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OPC 역시 private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OPC 역시 private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OPC가 private이 되면 이 OPC는 이 안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protected 가식성입니다. protected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베이스 클래스가 있으면 이것을 상속한 클래스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베이스 클래스가 있습니다. 역시 오픈되어 있고 역시 상속을 시킬 수 있습니다. 베이스가 다른 것들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derive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베이스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지금 var나 fun이나 그리고 nested 클래스 모두 protected로 선언되어 있죠. 자, 사실은 nested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never 클래스라는 정도로 선언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우선 무엇이 안 된다는가 하면 베이스에서 i는 접근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protected이기 때문에 퍼블릭이 아닙니다. 따라서 접근이 불가능하고요. 역시 protected 펑션도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protected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거 이것들은 그냥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드라이버들 보시면요. 드라이버들 보시면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베이스로 하고 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보시면 i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protected 펑션을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이스가 이것들을 protected로 선언을 해서 베이스를 베이스로 하는 클래스가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여기서 protected 펑션이나 아니면 i 같은 경우에는 derive에 의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라는 어떤 메소드를 선언할 때 이런 것들을 선언해 놓은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인터널인데요. 인터널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듈 내에서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클래스가 인터널 클래스가 인터널로 선언이 되어 있고 또 var나 fun, ic_fun 역시 인터널로 선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other에서 여기 ic value도 역시 인터널로 선언되어 있고 그래서 메인에서는 모두 접근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모듈이기 때문에. 동일한 모듈을 사용하는 다른 메인에서도 역시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모듈이라면 자, 이 모든 것들을 마치 퍼블릭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